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수업을 기획한 뽀롱뽀롱팀의 광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김지영. 태연미입니다. 저희가 기획한 프로그램 소개, 차시별을 구체적인 활동 소개, 그리고 저희의 소감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소개해보자면 저희는 화폐의 발달과 다양한 결제 수단을 알아보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배우며 엔트리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얼굴 인식 결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저희는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절차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 뽀롱뽀롱 팀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희 팀은 광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19학번 동기인 김지영, 최은미 둘이 한 팀이고 저희는 지난해 2020년 농산호촌학교에서 5일간 직접 계획한 IT 수업을 진행하는 온드림스쿨 다빈치 교실이라는 수업을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소프트웨어 수업을 직접 기획하고 수업을 경험해보는 일을 했었고요. 그에 따른 관심도 더 많아졌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함께 일을 진행하면서 팀워크가 좋아진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함께 뜻을 맞추어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동기는 2000년대에 들어 모바일과 간편 결제가 성행하면서 현금도 지갑도 없는 사회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고 또한 최근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생체인식 기능의 발전이 되고 그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으며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과 비접촉 결제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동기를 느껴 현재 사회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고 학생들이 미래의 기술을 경험하고 인공지능을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으며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얼굴 인식 프로그램 만들기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획한 수업은 실과의 6학년 3단원과 6학년 4단원인 소프트웨어 이해와 개인정보와 정보윤리에 관한 단원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사회의 6학년 2단원인 재화와 미래의 화폐에 관한 단원과 연계하여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수업에 적용한 모형은 디자인 중심 모델입니다. 디자인 중심 모델이란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하기 위한 모형으로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활동으로서의 창의적 설계의 프로그램을 지향합니다. 디자인 중심 모델은 요구 분석, 설계, 구현, 공유의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4단계에 따라 프로그램 차시를 계획하였습니다. 요구 분석의 1차시, 설계의 2차시, 구현의 3차시, 구현과 공유를 함께하는 4, 5차시로 수업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보자면 1차시에는 화폐의 발달과 다양한 결제 수단, 생체인식의 결제와 얼굴인식 결제, 개인정보 보호를 하며 프로그램에 도입을 합니다. 2차시에서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의 알고리즘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 3차시에서는 이미지 모델 기능을 익히면서 인공지능 기능을 익힙니다. 또한 4, 5차시에서는 직접 얼굴인식 결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저희의 차시별 구체적인 수업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시에는 화폐의 발달과 다양한 결제 수단을 알아보는 활동을 합니다. 세계 최초의 무인매장에 대해 알아보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화폐의 발달과 결제 수단에 대해 흥미있게 알아봅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생체인식 결제 수단과 얼굴인식 결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때 학생들이 생체인식 결제 수단에 대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상 속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도록 유도합니다. 세 번째 활동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통신 윤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알아보면서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2차시 수업에서는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설계를 합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알고리즘과 알고리즘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고 두 번째 활동으로 얼굴인식 결제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이때 학생들이 알고리즘 만드는 수업을 어려워할 수 있으므로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진행하는 데 주의할 것입니다. 3차시 수업은 이미지 모델이 중심이 됩니다. 이미지 모델이란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또는 웹캠으로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엔트리에 속한 주요한 기능 중 하나이지만 학생들은 이 기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이 기능을 익히는 데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선생님이 이미지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 기능을 제대로 익혔는지 학습지를 활용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미지 모델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2개 이상의 클래스가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한 클래스에는 5개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던가의 주의점을 지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 이미지 모델 기능을 익혔다면 그 다음 활동으로는 그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모델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학생들이 자신만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이미지나 데이터를 수집할 때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의 조건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러한 데이터나 사진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사가 일정 부분 수집해 놓은 데이터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면 더 원활한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4차시 수업에는 얼굴 인식 결제 수단을 프로그래밍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얼굴 인식 결제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지 학생들이 직접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때 교사는 직접적으로 그러한 요소들을 언급하지는 않고 다양한 보기들을 준비하여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차 시에 수업했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직접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5차시 수업에서는 얼굴 인식 결제 수단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합니다. 4차시 수업에서는 공통적으로 얼굴 인식 결제 수단이 작동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코드에 자신만의 결제 수단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요소를 추가할지 생각해보고 그 요소들을 학생들이 직접 추가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단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수정하거나 보완을 합니다. 이때 문제점이 생기면 먼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도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교사가 나와서 도와주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으로는 이러한 나만의 얼굴 인식 결제 수단을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이때 학생들이 자신이 만들었던 모델과 발표하는 친구들이 만든 모델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게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과 어려웠던 점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 구성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대학교에 다니는 만큼 다양한 수업에서 지도안 짜기를 진행했는데요. 그래도 대부분 1차 시의 수업 지도안을 짜거나 길어도 블록타임인 2차 시의 수업 지도안을 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차 시 이상의 수업 지도안을 짜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제를 어떻게 5차시로 나눌지도 고민이 매우 컸었고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학생들이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이 되게 컸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5차시 이상의 수업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을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꼼꼼하게 집어넣을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엔트리를 이용한 코딩의 난이도 조절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실제적인 수업을 해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엔트리를 잘 다루고 있는지 감을 잡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엔트리를 이용한 코딩이 난이도가 너무 쉽다면 기본적인 요소에 다른 추가적인 요소들을 학생들이 생각해서 조정하기는 매우 쉽지만 반대로 코드가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중간이 무엇인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공통적인 코드는 조금 중간 정도의 난이도에 만약 그것이 쉬운 학생들이 있다면 그게 자신만의 요소를 집어넣어서 더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고민인 부분은 반드시 공통적인 코드에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한 요소들을 학생들이 생각해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게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업 방식 결정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 때문에 대면 수업을 할지 온라인 수업을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지도안을 짜다 보니 어디까지 실현이 가능한지 실현이 불가능한지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저희가 차라리 실질적인 수업은 해본 경험이 있지만 온라인 수업으로는 아직 해보지 못해서 온라인 수업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집중과 흥미도를 이끌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뽀롱뽀롱 팀의 프로그램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